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원해서 노력하다 보면 인생에서 놓치는 것이 많다고 하며 부자와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돈과 건강, 풍요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유명 부자이자 작가인 그랜드 카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증명해냈는데요. 과거 카도는 개인 파산자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강조하는 이것을 통해 결국 8천억의 자산을 이뤄냈습니다. 또 그의 삶은 행복과 건강, 가족 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를 자신의 삶에 현존하도록 했지요.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집착인데요. 집착이라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집착은 우리의 인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집착은 사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내려는 마음, 소중히 하는 일에 대한 몰입을 말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나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좀 더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지요. 오늘은 마약 중독자에서 벗어나 8천억을 자수성가로 이뤄낸 부자이자 작가 그랜드 카돈의 책 집착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집착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돈과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집착하라.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는 내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를 일중독자라고 부르면서 강박적이고 집착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억압적이고 함께 일하기 불가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까다롭게 굴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합리적인 기대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내게 ADHD와 OCD 등이 있다고 말한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게 열 좀 식히고 진정하라고 긴장을 풀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이 집착이었다. 집착은 길을 잃고 만신창이가 된 25살의 나를 구해내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5개 비상장 회사의 소유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탑10, 5권의 책을 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강연가, 자상한 남편 2딸을 둔 딸 바보 아빠. 사회 공헌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뭔가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오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받아들였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집착을 온전히 받아들여 좋은 쪽으로 올바르게 활용하기 전까지는 집착을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거의 죽다시피 했다. 집착 거부나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나는 혹독한 경험을 통해 힘들게 배웠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집착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착만으로 어떻게 이토록 멋진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아울러 집착을 내게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가정 환경이 어떻든 어떤 터무니없는 큰 꿈을 품고 있든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집착하기를 바란다. 집착은 재능이다. 살아오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집착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겼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꿈을 억누르자 마약에 집착했다.
놀라운 삶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정할 때마다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집착을 통제하는 법, 집착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 수 있으며 노이로제와 파괴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 성향과 더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시작하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약을 끊고 핑계 대기를 그만두고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나는 집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등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 부와 명성을 쌓겠다는 즐거운 상상과 내가 이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빛날 유산을 남기겠다는 열망에 집착했다. 이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더 젊어진 것 같았고 창조성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있던 천재성이 깨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던 기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집착 자체는 어떤 결점이나 성격 결함이 아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다음에 누가 집착을 병이나 문제 일탈 행위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이렇게 말하라. 전혀 힘들지 않아. 집착은 내 재능이야. 집착은 당신이 꿈꾸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집착해야 할 대상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 왜일까? 집착을 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집착할 대상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향한 욕구, 충동,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판타지 풋볼 게임에 집착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지 모른다. 상관없다. 또는 어떤 파괴적인 관계를 집착할 수도 있다. 괜찮다. 이런 집착은 당신이 다른 것에도 집착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인터넷 퍼즐 게임이나 포커, 길거리에서 노인들과 두는 체스 등이 집착의 대상일 수 있다. 삶에서 위대함이라고는 조금도 만들어내지 않는 일들에 집착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평균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이제 당신은 이 집착이란 괴물을 다스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을 성공의 엔진으로 만들어라.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부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먹이를 더 많이 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힘이 세진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과 사람의 관심을 쏟고 그렇지 않은 일과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이 내게 먹이를 준다. 승리가 내게 먹이를 준다. 성과가 내게 먹이를 준다. 잠재력 발휘가 내게 먹이를 준다. 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이 목록을 토대로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고 의심을 유발하는 모든 것은 굶겨 죽인다.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많은 사람이 목표를 좋은 생각 또는 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목표는 새해 결심이나 일기장에 적어둔 구절 범퍼 스티커가 아니다. 목표는 당신의 삶의 행복과 성취의 필수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표를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놓고 가끔 봐선 안 된다. 목표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어라.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자랄 틈 없이 목표가 강력해지도록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 목표에서 초점을 돌리거나 눈을 떼는 순간 당신은 마음과 세상의 온갖 소음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춘 뒤 잠들고 일어나라. 목표를 매일 아침 적고 매일 밤 읽어라. 목표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목표와 하나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단으로 보일 것이다. 이 훈련을 그만두는 순간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의 굴레에 빠지고 만다. 목표가 계속 자라고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적은 목표를 5년 뒤까지 적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목적과 집착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목표를 적어야 한다. 이 목표 적기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그 힘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날마다 목표 적기는 초점을 유지하고 다시 전념하고 리부팅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목적지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나 발전했는지 파악하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적어야 할까? 이유를 명확히 알아보자. 목표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다. 진정한 목적에 계속 집착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일에 집착해야 한다. 나는 중독치료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때 이후 매일 목표를 적는다. 밤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내가 적는 목표는 할 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활동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이다. 자신의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일, 강력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침대 앞에 보관하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나는 약 4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적은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의 10배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게 느껴진다. 솔직히 달성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시제로 적는다. 미래 시제나 소망으로 적지 않고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적는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적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식의 표현은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정신은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으면 내 잠재의식은 이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20년 전 매일 의식처럼 목표 적기를 시작했을 때 이런 목표를 적었다. 나는 2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아파트 투자나 재산관리, 금융, 심지어 아파트 거래를 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부동산 투자라고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투자용 아파트를 간절히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당시 아파트 20채는 현재 40억 달러 가치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목표를 수년 동안 날마다 적었다. 그러다가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비스타에 있는 공동주택 48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내가 집착하고 날마다 먹이를 준 목표가 마침내 펑하고 달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목표만 적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매일 이 목표를 적어나간 덕분에 부동산을 조사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매물을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첫 거래를 했다. 그 거래를 성사시키자마자 나는 목표를 리부팅에 노트에 적었다. 나는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1년에 투자금의 12%가 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이 목표를 90일 안에 달성했고 그 후 3년 안에 500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보유한 부동산은 4,500채가 넘는다. 오랜 세월 동안 침대 옆에 작은 목표 노트를 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도구였다. 사귀던 여성이 목표 노트에 관해 물은 적이 있다. 거기에 나에 대해서도 적나요?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내가 꿈꾸는 여성과 미래의 아내에 대해 적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그 여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를 깨닫고 그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녀와 계속 사귀었다면 내 목표를 배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목표 적기가 왜 효과적인지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언제나 나는 글을 즐겨 썼다.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목표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많은 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목표를 여러 해 동안 날마다 적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어느 일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3시간 만에 팔든가 팔리든가를 썼다. 이 책은 수십만 권이 팔려나갔고 나는 이 책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 그 이후로 3권의 책을 더 썼으며 12권 정도의 전자책을 썼다. 이 책들도 많은 부수가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다양한 상들과 쏠쏠한 돈을 안겨주었다. 매일 목표를 적어라. 이 훈련을 활용해 당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그것을 적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영화배우 짐 캐리는 수중에 $10도 없었을 때 종이에 $1,000,000짜리 수표를 적어두었다. 세상에는 집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열정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몰입하고 올인하고 전념하고 끈질기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런 특성들을 마트에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대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위대한 삶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는지 알면 근사한 기분이 든다.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하면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라.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이다. 배움에 집착하라.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멘토로 삼아라. 그들의 책을 사고 세미나에 가고 인터뷰를 읽어라. 이동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스마트폰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다운해 출퇴근 시간에 들어라. 핵심은 지식에 빠지는 것이다. 쿠레이드를 마시기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헤엄쳐라. 그런 다음 함께 사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도 당신이 읽는 것을
똑같이 읽게 하라. 돈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집착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린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창출할 대상에 투자할 시점이 오면 머뭇거린다. 그러니 아무 보잘것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한 부서 관리자는 책상이나 컴퓨터처럼 감가상각이 생기는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을 들여 싸고 좋은 걸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 돈은 쉽게 막 쓰면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차비 $15를 환급받으려고 회계부서를 찾아가 잃어버린 영수증을 찾느라 30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가 엉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내 재정 상태 관리에 집착하면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에 대해 솔직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돈을 바라는 건 잘못된 태도며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건 더더욱 나쁘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내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평생 돈 때문에 조바심을 낸다. 나는 안정되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한다. 나는 가족과 직원 고객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다. 한 번은 한 고객이 내가 제시한 가격에 불평했다. 내겐 당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발휘되려면 돈이 중요하죠. 당신도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나는 회사나 내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을 많이 원한다고 계속 말할 것이다. 돈을 지배하라. 돈은 반드시 지배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돈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돈은 끊임없는 걱정거리다.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비용을 두려워한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소비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어른이 된 후에는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돈에 쪼들리며 사는 부모, 무지한 교사,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의심과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돈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화가 치밀어도 우리 각자는 돈과 관련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돈을 통제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지배한다면 가족, 친구, 동업자, 직원,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재정적 의심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돈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돈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돈에 대한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면 당신에게 충분한 돈인가? 너무 많은 돈은 어느 정도인가?
너무 적은 돈은 어느 정도인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늘 아끼기 위해 애쓰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가? 돈을 더 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가? 마트나 식당에서 가격표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위 질문에 정답은 없다.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은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핵심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돈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인정하라. 그래야 결핍 사고방식을 풍요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잊지 마라.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돈 문제에 집착하면 돈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 초반에 돈에 대한 내 좌우명은 이런 말들이었다.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티끌 모아 태산.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부자가 되려는 것은 탐욕스러운 행동이다. 부유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 모든 말이 내가 재정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나는 저녁 식사하러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와 랍스터 메뉴 가격이 $57인 걸 보고 불평했다. 극장에 가서는 3D 영화 티켓 가격이 $19라고 불평했다. 마트에 가면 $9짜리 유기농 바나나를 보고 불평했다. $57는 큰 돈이 아니다. $19나 $9도 마찬가지다. 이 금액이 어떤 제품의 가격이든 상관없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정도 금액은 전혀 많은 돈이 아니다. 이 행성에서 $57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57로는 당신과 내가 겪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 정도 돈으로 뭔가를 해결했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곧 또 생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후 나는 돈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대형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은행이 부도가 났다. 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고 미국 집값은 헐값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수백만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은행을 보고 나는 초점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빈털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집착하는 일을 그만두고 바쁘게 활동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살찐 게으름뱅이가 되었다. 현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집착했다. 돈에 관한 생각을 지배하라. 우리 대부분은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배웠다.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돈 이야기였다. 이 사회에서는 자신이 빈털터리라거나 중산층이라는 말은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더는 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누가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자가용 비행기, 컨트리 클럽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나는 당신이 재정적 성공에 대해 자유롭게 말했으면 좋겠다.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그리고 돈을 못 벌거나 가진 돈을 모조리 쓰거나 음식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주 인색하게 25센트짜리 동전까지 쥐어짜며 한 푼 한 푼 절약하는 구두쇠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돈을 벌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현재 백만장자 중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다. 당신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주의를 끌어모으려면, 그리고 고객이 당신 말고 다른 거래처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지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려면 성장에 대한 엄청난 전념과 몰입 집착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면 그저 월급을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회사의 성장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회사와 당신 모두에게 판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돈 버는 일에서 관중이 되지 마라. 경기장으로 들어가 득점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라. 이 지구상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이 세상에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안 된다거나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다. 바로 이것이 돈에 관한 내 태도다. 누구에게나 돈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요구한 것 그리고 요구한 것 이상을 받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내 슬로건은 이것이다. 내 돈이 누구에게 있지. 젊은 시절 새일질을 할 때 나는 새 구두와 양복이 필요했다. 당시 직장에 가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구에게 내 새 구두와 양복을 살 돈이 있을까?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고객을 찾았다. 수입을 바라는가? 흥분하지 않은 수입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에 집착하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돈은 어디에나 있고 내 목표는 내 돈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 덕분에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풍부한 돈이 자연스럽게 내게 온다. 나는 많은 돈을 쓰고 기부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다. 성공의 중요한 특성 끈기.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포기하는 태도가 용인되고 있다. 위대한 성공 스토리에는 성공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끈기의 중요성이 늘 언급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끈기를 발휘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끈기를 발휘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월트 디즈니는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302번 거절당했다. 그의 첫 애니메이션 회사는 파산했다. 스티븐 킹의 첫 소설 캐리는 30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그는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오프라 윈프리는 TV 출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위대한 무용가이자 배우인 프레드 아스테어는 첫 오디션에서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한다. 그리고 좀 대머리처럼 보인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레이디 가가는 첫 레코드사와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잘렸다. 하워드 슐츠의 사장은 슐츠가 내놓은 커피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그에게 팔았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학교에 지원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했고 자신이 처음으로 설립한 회사 트래프오데이터에서도 나왔다. 그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다. 헨리 포드가 처음 세운 자동차 회사 2곳은 망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누군가 목표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며 그를 위로한다. 노력했으면 됐어. 괜찮아. 그냥 일이 잘 안 풀린 거야. 쉬운 길을 찾아봐. 가진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사람들은 당신에게 포기해도 된다고 말한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런 동정이 아니다. 위로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포기한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는 건강식단으로 유명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휴스턴의 힙한 거리에 있는 식당인데 밀싹과 숙주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때 나는 다른 도시에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 돌아온 참이었다. 오후 1시 정도였는데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난다. 나는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에너지는 방전되었다. 진짜로 다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그날 아침에는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이제는 이 일을 더는 못할 것 같아라는 말까지 했다. 철저히 패배한 나는 그 식당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뭔가 신호가 필요해.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야 할지 뭔가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계속한다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신호가 필요해.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신에게 기도한 건지, 누군가에게 간청한 건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말한 건지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당시 나는 의심에 휩싸여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나는 점을 보기 시작했다. 점성술에 내 미래를 맡겨가야 할 길과 지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점성술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렇게 신호를 달라고 애원한 다음 집에 가려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보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온 차였다. 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도시로 가서 다음 세미나를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물론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앞차의 번호가 내 요청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경기를 계속하게 해주는 동력을 찾아야 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가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신호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고 있었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은 계속 집착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포기를 거부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기적이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든 포기를 거부한다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단지 시간 문제다. 성공하지 못하는 동안 나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배우는 중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웠다. 그러다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나는 엄청나게 행동했다. 내 앞에 있던 자동차의 번호판이 기적의 신호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는 한 번 더 시도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때 기적의 순간이 다가온다.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 다음 한 번 더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럴 때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뀐다. 완전히 집착하는 사람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버틴다. 끈기를 강력한 무기, 위대한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집착하라. 아무리 가혹한 역경과 불가능이 가득한 시기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당신은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절대 물러서지 마라. 오늘 들어보신 책 집착의 법칙 어떠셨나요? 저는 카돈의 말 중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참 힘이 되었는데요. 인생에 있어 언제나 노력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건강하게 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책에는 오늘 담지 못한 가족 간의 사랑, 건강, 주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서 항상 앞날을 희망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